안녕하세요. 만점 영어쌤입니다. 어제는 어려운 그 시험들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고, 제가 오늘은 약속대로 2017 대수 어법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첫날 한 거 복습을 잠시 하고, 그리고 공부 방향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의도 먼저 파악해 보면, 제가 딱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원칙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출제 의도라 했습니다. 제가 맨 첫날 그 올해 나올 그 그래머 아이템스 그 문법 항목들을 한번 좀 예측을 해봤는데 이 세 항목에서 밑줄이 다 있을 거라 그러죠. 근데 올해 보면은 밑줄 항목이 다 있고 정답도 반드시 이 세 항목 중에 하나에서 나올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사, 대명사, 혹은 부사, 형용사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즉 품사의 밑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품사의 밑줄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날려라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3번 원칙부터 보시라 했죠. 3번 원칙이란 밑줄 왼쪽에 and or가 있으면 3번 원칙인데 이런 것들은 같은 형태를 연결시키죠. ing가 있으면 왼쪽에도 ing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 가령 이런 것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 속에서 역할이 같다 했죠. 같기 때문에 연결 가능하다. 이게 PP라 했죠, 여러분. PP가 혹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자면 밑에 보세요. PP는 문장에 이미 다가 있는데 또 이런 자리에 동사 비슷한 게 오면 그게 PP라 했죠. 이게 PP인데 PP는 형용사와 해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역할을 한다 했고 문장 속에서 해석은 이게 된 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그 개들에서 둘러싸인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and가 그 PP와 형용사는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겠죠.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면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심지어 제가 문법 그 수능 어법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보통 많이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도적인 거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장만이라도 해석해라. 여기도 해석해라. 그리고 부분 해석도 꼭 해봐라. 해석을 꼭 제가 강조했죠. 이번 시험에서도 여실히 입증된 셈입니다, 여러분. 자, 2번 원칙은 뭐였습니까? 밑줄 다음 혹은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2번 원칙을 했죠. 2번 원칙에서 그 밑줄부터 가로를 합니다. 동사 물결까지 가로하고 이 동사 물결이 완전한 문장이라 했습니다. 이게 왜 완전한 문장인지는 맨 첫날 제가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이 이렇게 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고 요거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지 보라 했고 그리고 그 외 접속사 예를 들어서 as라든지 that 이런 거는 그거 대신에 what을 대입시키고 뒤쪽에 해석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what 자체가 밑줄인 경우에는 그 괄호 하는 거는 똑같고 뒤쪽에 해석을 해보라 했죠. 뒤쪽에 해석을 해보는데 밑에 이렇게 해라 했죠. 조금 뒤쪽이 눈이 없다든지 하여튼 좀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애야지 what이
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1번은 지금 밑줄 자체가 동사, 투동사, 동사 ing, 그리고 be 혹은 pp, 밑줄 자체가 이런 거면 1번은 치겠습니다. 1번은 치고 반드시 주어동사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만약 투동사나 동사 ing 그 밑줄인데, 가령 뭐 to eat 이렇게 eating 이런 거 밑줄인데, 밑에 좀 보시면 뭐 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 없으면 당연히 ing나 to를 떼줘야 되겠죠. 왜? ing나 to는 이렇게 다가 안 나오니까 떼주어서 다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분 해석까지 했는데 그 하는이 아니고, 이 하는이 아니고 그 문맥상 된이면, 부분 해석상 된이면 앞에 비동사를 넣어가지고 다를 만들어주고, 그 뒤에 동사 표시된 거는 pp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주어 동사 한 개 만들어주는 게 70%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어 동사 여기 다시 보면 주동사 표시하는데 단 조금 왼쪽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수동부터 이렇게 표시하면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까지 제가 반드시 거치라 했죠. 거치라 했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sim 다음에 형사가 온다, 뭐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전사 다음에 동사 ing가 온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신이라든지 기타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외워서 내신과 달리 혹은 기타 시험과 달리 이게 외워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은 절대 안 된다. 제가 그거 꼭 당부드렸습니다. 당부드렸고, 제가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꼭 풀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지문으로 가보죠. 올해 대수. 자, 1번은 몇 번 원칙입니까? 아까 3원칙이 없죠?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게 대명사인데 품사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건 제 과감히 제가 첫날부터 누누이 말했죠.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날려라고. 별 필요도 없고. 2번 이것도 형용사인지 알면 우리가 이제 날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가 있죠. 오가 딱 있는데, 여기 가보세요. 요 오가 있잖아요. 오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같은 형태를 연결시키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적어놨네요. pp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밑줄이 보통 오른쪽에 있지만은 왼쪽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pp 역할 하는 거란 말이에요. depressed or ill 이렇게.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뭐하면 제가 해석도 해보라 했죠. 해석해보는데, 해석해봐도 우울하거나 아픈 환자도 되죠. 와, 제가 이제 여기 가령 해가지고 이제 형용사 이렇게 pp 연결 가능하다는데 요거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똑같잖아. 요거는 3번 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거나 이렇게 아픈 환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은 몇 번 원칙입니까? 3번은 여기 이게 뭐 사용했다건 뭐 사용되니든 간에 1번 원칙이죠. 그럼 주어 동사를 대표시를 했잖아. 주어가 뭐였죠, 여러분? 주어는 이 보세요. 첫 번째 명사라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사 뭐뭐는 이렇게 뭐뭐는으로 해석되는 거. 요 보통 앞에는 콤마 이거 있는데 여기까지는 수식어라고 그랬죠. 수식어 이런 거 첫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첫날 했지만은 지금 제가 잠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보면 요까지가 콤마가 보이지. 이렇게 요까지는 뭐다? 수식어인 거지. M 수식어고 수식어 없는 거고, 첫 번째 뭐뭐는 되는 거가 주어라 했으니까 애완동물 되죠. 되는 이게 주어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동사 있는데 또 동사 비슷한 게 있으면 pp라 그랬죠. pp는 happy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pp를 딱 적는 거예요. 이렇게 pp를 딱 적고 그런 다음 밑줄 뒤에 목적어 유무를 말했잖아. 없으면 pp가 맞다 했습니다. 자, 뒤에 확인해 보죠. 밑줄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물이 없잖아. 없으니까 이게 pp가 맞는 거지. 아하, 이렇게 푸는 거죠. 익숙해지면 금방 풀겠죠. 그 다음 4번은 몇 번 원칙입니까? 4번은 밑줄 뒤에 동사가 딱 보이네. 그죠? 그러면 밑줄 뒤에 동사가 여기 보이잖아. 그러면 몇 번 원칙입니까? 2번 원칙이니까 요 밑줄부터 제가 가로 해놨습니다. 가로하고 동사 물결까지 가로하고 여기 웍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해석해 봤을 때 조금 불완전 해야 되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어야지 무엇이 정답이라 했습니다. 자, 가보죠. 가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가로하고 요 가리고 뒤쪽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한때였다. 요 가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 혹은 조부모들이 한때였다. 조금 뭐가 빠진 느낌이죠. 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리고 앞에 꾸며지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사 없죠? 없으니까 이게 멋이 맞는 거지. 제가 앞에 꾸며지는 명사가 없는 환경, 제가 2015년 수능 풀이할 때인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동사가 있다거나 지금처럼 또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꾸며주는 명사가 없는 환경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똑같네요. 이것도 그게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으니까 이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보세요, 여러분. 5번은 몇 번 원칙입니까? 그렇죠. 1번 원칙이죠. 이렇게 동사니까 뭐 이렇게 요거든 1번 원칙이니까 이제 주동사를 표시하는데 단 밑줄 조금 왼쪽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수동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물론 이제 앞에부터 차분히 해 내려오셔도 주동사 표시 해 오셔도 되는데 밑줄 왼쪽에 잠시 봤을 때 그 접속사가 있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데 또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왼쪽에는 접속사가 있겠죠. 제가 이것도 왜 그런지 첫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동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주동 표시하고 제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발하죠. 수일치를 보는데 이 the aged 이게 뭐냐면 aged people or persons 이렇게 s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동사에 s가 없는 거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건데 이게 정답인데, 근데 예를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the aged 의미가 뭐 aged persons 이렇게 혹은 people 이런 걸 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랐으면 그냥 뭐 포기하고 찍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단서를 여러 군데 줍니다, 여러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개 모른다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문장만을 제가 해석해 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나 보세요. 이거 the aged가 이게 이제 그 복수 명사라는 거 몰랐다 했더라도 보세요. 차분히 앞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대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해석까지 그 문장만이라도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건 DNA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인데 동물들은 메모리가 없어. 기억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한때 어땠는지, 이게 이제 접주동, 얘가 접주동 이렇게 명사에 칼하는 거죠.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죠. 이렇게 첫날 했는 거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인데 요게 이제 아까 여기 명사에 칼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가 그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니언이 되는 거지. 니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날에 한 거 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 한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메모리가 없습니다. 이 동물, 그 개 말입니다. 그 애완개들이 이런 한때 그 노인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트 댐, 이때 댐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댐은 제가 이거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어떤 유형이든 간에 그 뭐 어법이든 그게 무슨 빈칸이든 뭐 어휘든 뭐 위치시키기 순서든 간에 이제 지시가 나오면 제가 반드시 세모해라 했죠. 얘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요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즉 걔들은 이런 거에 대한 그 메모리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걔들이 말이야, 걔들이 이렇게 엔드는 이렇게 되겠네요. 1번 2번 그 걔들이 이거 에이지도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맞이한다잖아. 그러니까 이 댐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뒤에도 보면 이게 되잖아. 당연히 이게 복수겠죠. 복수 대이겠지. 이 대이니까 대이 워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대이 월 해야지. 이게 정답이잖아. 이게 이렇게 요 문장만 해석해 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수능을 보면 해석하는 게 아니다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딱 막히면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뭐 5위던데 보니까 4, 5위 정도 오답률이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문장만이라도 해석해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렸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무슨 어법 해설이었고,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거고 그 연연하고 있다기보다 뭐 앞 남은 그런 단계에 잘 대비들 하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 방향 다시 조금 알려드리면, 영어 공부할 때 이게 사실은 뭐 끝이라 했었는데 지식의 끝이라 그랬고, 이게 어떻게 문제 푸는지 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외워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영어 공부할 때 지식이 끝이라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최소 이렇게 단락단위, 어떤 어려운 이렇게 문장 구조 나와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도 없고, 제가 시간 나면은 뭐 하나씩 다 이렇게 그 분석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이거 최소 단락 단위의 지문으로 계속 읽으라 그랬죠. 읽고 또 이해되면 소리 내서도 읽고, 이렇게 소리 내서도 읽고, 또 이해되면 소리 내서 읽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감을 증가시켰습니다. 감은 다양한 뭐 단어들에 대한 감이라든지 뭐 여러 감이 생깁니다. 뭐 독해에 관한 감이라든지 첫날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감이 생길 때 이런 것들도 더 잘 보이게 되고, 구조 파악도 더 이렇게 더 빨리 되고, 그리고 글이 또 중요하게는 글이 더 잘 읽히게 됩니다, 여러분.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더 잘 읽히게 돼요. 읽히게 되고, 또 그런 지문들의 내용이 쌓이면 당연히 또 이렇게 이것도 더 잘 읽힐 것이고, 이런 토대가 된다 그랬죠. 이런 토대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다 했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법학 밖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단어 문법을 절대로 공부하라 마라 그랬죠. 말라 그랬고,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 이거와 관련된 그 이거와 관련된 31번 이번에 오답률 2위 문제,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 로트 하면서 나왔던데, 제가 수능 완성이 할 때 그 어휘 밑줄형 어휘 문제로 기억되는데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했고, 로트,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우리 교습서 설립한 이후로 계속 한 번도 안 적은 거라 그랬죠. 이게 이 깜지가 이제 영어로 하면 ROTE 로트인데, 물론 이제 31번을 보면 밑에 그 단어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주어지긴 했지만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이 방향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그 강조도 많이 드렸고,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에 관한 글이 아닙니까? 글인데 제가 그것도 한번 나올다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이래저래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올해 학평도 9월 학평도 보면은 고1, 고2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한 소재들이 다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우리가 밥 먹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감이 또 이렇게 좀 쉬면은 감이 사라지면서 또 감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대학 가서도 영어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고 또 이렇게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을 유지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이쪽으로 메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지문을 토대로 학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익힐 수 있도록 그 학습 노트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소재가 뭐고 주제가 뭐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 순서 문제였는데 이렇게 순서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온 겁니다. 요걸로 학습 잘 하시고, 요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문자나 뭐 톡 남기면 요것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잘 보시고 도움이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좋아요 이런 거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남은 그런 어떤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점 영어 쌤이었습니다.